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 다녔는데 무거운 짐을 끌고 제 짐이 한 20kg가 넘어요 지금. 저거를 뭐 항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막 계단도 계속 오락내리락 들고 그래야 돼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픈 몸으로 테러당한 몸으로 그것도 매일 차도 없어서 매일 걷고 더운 여름에 떼약볕을 걷고 추운 겨울에 계속 걷고 그랬거든요. 1년 넘게. 그런데 내 아들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들 낳은 사람이 또 몇 명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하루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오늘 돈을 갖고 달려와서 나를 이 집에서 이 악마의 집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원룸 얻을 돈도 없는 나를 이 악마의 집에 처박아 놓고 제 지금 방이 3평이에요. 발 뻗고 잘 공간도 없어요. 저는 짐 방에 옷 같은 짐들 있고 방에 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없거든요. TV도 없고 통신료 500만 원도 없어갖고 연체돼서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는데 그 돈 내주는 사람도 없다고요. 내 가족이. 그런데 뭐 제 아들 낳은 사람 중 연예인 TV에 나온 방송 공중파 방송에 나온 사람이 한 2명 정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정환 씨랑 또 다른 분. 근데 저한테 돈을 안 갖다 줘요.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뭐 안정환 씨 제 아들이 또 납치가 됐어요. 2명 넘게. 근데 어느 한 명 아들이 제 아들 2명 아들을 납치한 정영진 가족, 연결 가족의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헤어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아들 좀 누가 납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아니, 내 다른 아들이. 내 다른 아들 다 죽게 자꾸 속는다고요. 걔가 또 거기다가 무슨 동영상까지 찍어 올리고 있어요. 막 그 여자랑 행복한 것처럼. 다른 아들 걔 때문에 다 속아 다 죽어요. 다 망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바보 같은 아들 한 명이. 가족 간의 규칙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명이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다른 가족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인당하고 납치당하고 감금당하면 끝인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감금당하면 성기 불능이 돼요. 장애인이 된다고. 얼굴만 장애인 되는 게 아니라 성기까지 주사 찔리면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다고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형제들이 겪게 되는데 그 아들 한 명 때문에 그걸 본인 행동을 절제를 못하고 그렇게 다른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안정환 씨가 그걸 막지 않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때리라는 건 아니에요. 아들을 안전한 장소로 잠깐 감금을 해놓는 거죠. 그 여자와 헤어지게 만들어야죠. 다른 아들을 다 죽고 나를 죽게 만들고 모든 다른 내 아들까지 다 피해를 주는 아들 한 명이 다 망치는데 모든 것을 다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똑바르게 판단을 하고 똑바르게 절제하는 행동을 해야죠. 그게 어른인데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어른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나는 아프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내가 취업하면 또 바보같이 누가 아들이 나 찾아와갖고 어디 내가 법무부에 또 취업하면 법무부에 와갖고 분명히 죽을 거라고요. 살인 당해줄 거라고. 난 그런 바보 같은 아들들 살리려고 또 지금 당장 또 취업도 못했어요. 한 며칠은. 근데 취업해야 될 것 같아. 아들이 아무것도 돈 안 갖다 주니까. 물론 법무부 취업 안 되겠지만 내 적이 많고 또 나도 위험해요. 그런 데 가서 일하면. 법무부가 다 죽고 내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기. 그리고 핫핑크라는 색이 처음에 유전자 외할아버지 그 국가였던 것 같아요. 저 유전자 외할아버지가 핫핑크 맨 위였고. 그런데 내 저기 핫핑크 맨 위를 그러니까 내 유전자 외할아버지를 죽이면서
그 가족을 계속 살인을 하면서 유전자 어머니도 물론 살인을 당했었고 제가 어릴 때 살인을 당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 뺏기고 한국에 있던 회사도 뺏기고 외국도 죽으면서 외국 핫핑크가 다 바뀌어요. 죽고 바뀌면서 핫핑크라는 색 자체를 살인하는 사람들이 다 뺏게 돼요. 그러면서 핫핑크가 처음에 내 편 색이었는데 내 가족 색이었는데 핫핑크가 죽으면서 적색이 돼요. 그래서 외국의 어느 다른 국가에는 내 핫핑크, 내 유전자들이 살아있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진 않았을 것인데 핫핑크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 맨 위는 지금 다 죽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이제 핫핑크라고 하는 조직들은 다 내 유전자를 살인하는 조직이고 내 편들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 유전자 어머니의 사촌이 한국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핫핑크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과 제가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20살이 넘었던 아들이었는데 30살이 넘었나? 어쨌든 그 아들이 근데 살다가 한 2년 전인가 납치가 돼요. 그래서 가짜가 됐거든요. 내 적한테 납치되면서 그 아들이 일했던 회사가 강남 쪽에 있었어요. 강남구에 있었는데 강남구에 있던 그 내 아들이 있었던 건물에서 500명 넘게 살인을 당해요. 회사 안에서. 내 아들 일했던 건물 직원 전체가 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대부분 내 아들 편이었어요. 그 건물이. 그러면서 살인을 당하면서 그 조직이랑 뭐 연결된 또 내 아들 옆편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다 살인을 당해요. 직원이. 내 적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핫핑크가 없어져요. 완전히. 왼쪽 핫핑크가.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핫핑크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안정환 씨가 또 아니야 지금 핫핑크는 안정환 씨가 아닌데 어떻든 안정환 씨가 제 아들을 낳으셨으면 저한테 저를 구해주려는 노력을 뭐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은 사람 오늘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살리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분이. 또는 다른 내 유전자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끝없이 미루고 있다고요. 오늘 살 수 있는데 언제 살릴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 나한테 돈을 줄 건지. 왜 돈을 죽어도 가족이 다 죽어도 죽을 때까지 가족이 다 죽는 그날까지 안 주면서 가족이 계속 죽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죽어도 안 주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아나 봐요. 대기업 회장들이 한국에 내 아들 낳은 대기업 회장들이 잘 챙겨주고 있는 줄 속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은행 통장의 잔고가 은행 통장의 돈이 100만 원 이하였던 기간이 2013년, 2012년 8월부터 2025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동안 한 번도 통장에 500만 원 넘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300만 원 넘게 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0년 넘게.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내가 나를 목을 졸랐다 양엄마가 나랑 살고 있는 양엄마가 그래서 폭행죄로 같이 살았던 그 양엄마랑 살았던 남자를 제가 형사 고발을 했었고 그런 기록이 경찰 기록에도 있고 그런데 통장 잔고를 뭐 일반인들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내 아들 낳은 사람들이 와갖고 나랑 뭐 밥 먹자고 해서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어떻게 사람이 둔할 수가 있고, 평생 그렇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내 아이를 낳고 내 허락 없이. 그래도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그 밖에서 사람들이라도 시끄럽게 내 지금 저기 지금 계속 도움이 시끄럽게 하네요. 필요한데, 뭔가 도우려고 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너무 도움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날 도와주는 거를. 뭘 대단히 크게 도와주려고 계속 뭘 준비하나? 당장 오늘 죽을 사람인데 당장 돈 몇백만 원만 있어도 이 양마의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주는데 다들. 양엄마가 지금 당장 계속 쌀밥 못 시끄럽게 하고 먹은 지가 있어요. 내가 14년이 됐고 라면만 먹고 있는 나를 밥 새끼 좀 먹게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말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내 연결된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의 구조를 기다리지만 구해주지 않고 나를, 내가 구해주려고 내 아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힘들게 지옥 같은 이 삶을 살면서 힘든데 밥을 굶으면서 한 끼도 못 먹으면서 난 떼약볕을 계속 끝없이 걷고 20kg 짐을 들고 계속 걷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아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들은 그날 죽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계속 경험을 하고 했어요. 하루에 3명 죽은 날이 있어요, 내 아들이. 쓸데없이 앞에 나타나더니 막 죽어요, 아들이. 내가 가지 말라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장소에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막 내가 거기서 막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그런데 가요. 꼭 죽어요, 그 자리에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왜 저러지?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런 애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내 자식들의 기준 다 20살이 넘는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은 30살이 넘는 자식이고, 내 앞에 나타난 자식들이. 그런데 굉장히 괴로운데 자식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포기 단계에 이르러요. 내 자식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나 혼자 어딘가 빨리 떠나야겠다. 너무 괴롭다. 이거 나는 어차피 평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았고, 혼자 외롭다고 생각을 했고,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도와주는 가족은 없는 거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엄마가 굉장히 냉정했고, 양엄마가 중학교 때 도시락을 안 싸줬고, 양엄마가 도시락 안 싸줬기 때문에 내가 도시락을 싸지 않으면 굶는 거고, 그래서 난 정말 굶은 때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생존에 관한 거를 나는 중학교 때부터 겪었거든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스스로 도시락을 싸지 않으면 죽고, 도시락 반찬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2끼 먹을 거 1끼밖에 못 먹고, 도시락 쌀 돈이 500원밖에 없고, 돈 1억이란 집에 살고 있는 양엄마는 돈 500원밖에 안 주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릴 때부터 양아빠가 집안 주주의 테러를 당해서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돈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와 외로운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살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런 괴로운 감정을 제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디 꼭대기에 살게 된 적이 있는데 집이 되게 거지 같았어요. 그런데 집이 학교랑 한 버스로 한 4정류장 넘게, 5정류장 넘게 걸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책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근데 집이 산동네예요. 산동네인데
다 버스를 5정류장을 걸어야 돼요. 근데 버스도 없어요. 버스비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여름에. 끝없이 걸어요. 근데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책이 너무 많아 가방에. 너무 무거운데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5정류장을 걸어가요. 집에 가면 집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쥐도 있어요 집에. 그럼 너무 지저분하다기 뭐 쓰레기가 많아 지저분한 게 아니라 집이 너무 거지같이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집이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집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조금 괜찮은 집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부잣집 딸인데 어떻든 납치되면서 그런 집에 살았다고요. 그렇다고 두 번째 윤세민 유전자 엄마나 두 번째 양아빠가 저를 막 학대를 심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그런데 뭐 나쁜 걸로 따지면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양엄마가 훨씬 나빠. 윤세랑 엄마보다, 유수연자 엄마보다. 그런데 그 윤세랑 유전자 엄마는 최소한 저를 뭐 몸을 주사로 찌르거나 그런 아프게 하는 테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같이 가난한 집에 살았던 게 내가 좀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뿐이고 또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거를 그 양엄마가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성격이었고 양아빠도 성격이 말이 없는 성격이었어서 좀 다정한 성격이 아니었던 것 뿐이었어요. 둘 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양엄마는 뭐 굉장히 냉정했고 뭐 도시락도 안 싸줬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매일 도시락 반찬을 혼자 만들어서 혼자 또 양녀동생 도시락까지 제가 다 싸줬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양실조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반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정말 굶는구나를 중학교 때부터 경험을 했고 물론 초등학교 때도 집에 뭐 음식이 없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집에 가난한 집에 냉장고가 없었을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을 때 냉장고가 없어서 집에 음식을 두면 상하기 때문에 여름에 상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 반찬도 없고 음식도 없었어요. 상하니까. 그래서 배고프니까 집에 쌀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밥에다가 여동생은 간장에다 비벼 먹고 저는 고추장에 비벼 먹고 반찬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임세로 유전자 엄마나 같이 살던 양아빠가 더 좋은 걸 훔쳐서 뭐 어디 뒤에 숨겨서 먹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는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굶기려고 의도적으로 도시락을 안 싸주고 도시락 반찬을 안 만들어 놓고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제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난 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줄 돈이 없나 보다.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나부터 부잣집 남자랑 시집을 가야겠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기 시작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 20살 때부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20살 때 또 사기를 당해 500만 원을 사기를 당하면서 지금 500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양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가 네가 밖에서 사기를 당했든 뭘 당했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내가 엄마가 나한테 왜 저렇게 차갑지? 그때 저는 처음
그래서 처음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 저는 양엄마가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도시락 못 사주는 줄 바쁜가 보다. 돈이 없나 보다. 도시락 사줄 돈이 없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살던 중학교 때 내가 살던 집은 1억짜리 집이었어요. 그 양엄마랑 양아빠 명의였는데 결국 양아빠가 번 돈은 지금 양엄마가 다 훔치고 양아빠를 살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저는 외로운 감정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20살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한테 500만 원이 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했는데 아는 언니가 내 카드를 빌려 썼어. 카드를 빌려 썼는데 그 언니가 갚는다 그러는데 안 갚아. 어떡해? 그랬더니 너 왜 밖에서 사고 치고 다녀?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네가 사고 친 거는. 그러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전화번호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전화해서 너 왜 남의 카드 빌려 써서 네가 돈을 안 갖고 애를 갖다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게 차갑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양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 전 500만 원이 없어 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빚이 생겼어요. 아는 언니가 제 카드를 빌렸어서 내가 갚을게. 하루만 빌려 쓰자. 그래갖고는 친하게 막 저한테 그 언니가 애교가 되게 많고 막 되게 친한 척 하면서 자기를 집에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전 믿었어요. 그 언니를. 그랬는데 언니가 돈 줄게. 내일 줄게 돈. 오늘 카드 쓰자. 그러더니 제 카드를 쓰더니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미안해 갚을게 나중에.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네? 그러는 전화 끊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돈 안 갚는다고 안 갚는다고 이제 그 카드 회사랑 거기 그 돈 쓴 곳 거기 옷가게에서 무슨 판매하는 곳에서 그 언니가 돈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계속 협박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학교가 되게 멀었거든요.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주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서.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였어요. 제가 살았던 이 20살 때가. 그래서 그런 사기를 당하면서 이제 그런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요. 제가 20살 때. 그러면서 이제 되게 외롭게 내 삶을 어려울 때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말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고 가족은 항상 나한테 차가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살았던 여동생이 다 내 적은 아니었지만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충격적인 것은 한덕수 총리랑 제 여동생이 아들 성기 큰 아들 7번을 낳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제 편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제 편은 누굴 살인을 하고 그걸 속여갖고 7번이랑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또 여동생이 제 호적 여동생이 한 명인데 그 한 명 자리에 7명의 똑같은 얼굴이 같은 사람 신분증을 쓰면서 살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제가 3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며칠 울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임세영 유전자 엄마가 또 있었다는 것 양엄마가 2명이었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양엄마랑 똑같진 않고 닮았어요. 그래서 여동생 7명인데 7명 가운데 같은 신분증을 쓴 여동생 7명인데 그 7명 가운데 4명이 20살 전에 살인을 당했고 3명이 나랑 몇 년씩 살다가 2명이 또 납치가 되고 1명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영득이라는 제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제가 아들이
나왔다고 알게 됐어요. 그 남자친구가 제가 몰래 나왔는데 그 남자친구랑 또 저랑 살았던 여동생이 또 7번 아들을 낳았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유전자 부모를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양엄마가 죽여놓고 그 유전자 부모가 가짜로 이 여동생을 계속 나쁘게 저랑 적이 되게 막 나쁜 걸 시킨 거예요. 평생을. 20년 넘게 거의 30년을. 이제 그걸 제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그걸 모르고 계속 속다가 이용을 당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 가족한테 납치가 돼요. 그래서 어딘가 납치돼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2019년에 납치됐는데 그 여동생이 7번에 7번과 영득이라는 유전자 섞인 아들을 낳아요. 아들들을. 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납치되거나 많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 가족한테. 또 다른 내 적들한테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양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가 악마더라고요. 저 사람보다 악마는 없어요. 한국에. 정말 악마예요. 그런데 끝없이 사람을 속여서 죽이고 그냥 속이는 게 저 사람의 삶이에요. 속여서 죽이는 게 저 사람의 평생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가 제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는 제가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전 유전자 엄마인 줄 알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유전자 엄마가 테러하는 줄 알았어요. 미쳐갖고. 돈에 미쳐서. 그래서 돈에 미쳐서 보험금 달려나 보다. 유전자 엄마가 되게 나쁜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전자 엄마를 살인한 조직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제 유전자 엄마가 현대그룹 회장이었거든요. 회장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혈이어서 외국 부자의 딸이었어요. 제 유전자 엄마가. 제 유전자 아버지, 제 유전자 부모랑 유전자 언니, 오빠는 한국에는 다 살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또 사람들 몇 명이 살인을 당해요. 제 유전자 오빠가 레리 페이지라고 구글에 회장이 제 유전자 오빠였는데 살인을 당했고 또 다른 또 외국 사람이 또 있었는데 또 살인을 당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유전자 오빠가 어머니의 아들이 살인을 당했고 한국에는 제 유전자 아버지의 가짜가 있고 유전자 엄마는 살인 당한 걸로 나오는 건 살인을 분명히 당했는데 가짜가 있는지 아니면 사망 신고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 유전자 언니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여동생 없어요. 한국에 다 죽어서. 일본에도 없어요. 다 죽어서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양엄마가 지금 잠에서 깨서 밖에서 시끄럽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녹음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이고 제가 또 녹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녹음을 다시 하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을 먼저 다 녹음을 하고 먼저 해서 올리겠습니다.